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꿀팁백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워치5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초기 설정부터 필수 꿀팁은 물론 워치5의 새로운 기능과 기본 사용법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스마트워치 초보자분들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는 조작법 꿀팁이에요. 아이, 조작법 이런 거는 내가 지금 고라니 몇 년 차인데 하시는 우리 고라니 분들은 아래쪽에 타임스탬프 눌러서 원하시는 부분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홈 버튼하고 뒤로 가기 버튼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 스크린샷이 찍어지게 돼서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바로 보이게 되고요. 홈 버튼 2번 누르면 최근에 사용했던 앱으로 이동하게 되고 3번 눌렀을 때는 진동이 울리면서 좌측에 이런 아이콘 떠있죠. 긴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SOS 기능인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정보와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SOS 기능 설정하는 방법은 앱 검색에다가 WE까지 검색하시면은 갤럭시 웨어러블이 뜹니다. 안쪽에 들어가시고요. 중간에 워치 설정 가신 다음에 쭉 내리시면은 안전 및 긴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SOS 메시지를 보낼 연락처를 하단부에 추가 눌러가지고 선택해서 등록하시고요. 긴급 통화까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등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은 홈 버튼으로 SOS 요청이 있죠. 요거 켜주시면 되고요. 몇 회 눌렀을 때 보낼 건지 3회가 오작동이 너무 자주 난다 하시면은 4회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부에 보내기 전에 카운트다운도 온오프 할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보세요. 낙상 감지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내가 낙상을 하게 되면은 내 위치 정보가 포함된 SOS 메시지 보내는 것도 이쪽에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 버튼 3번도 은근히 오작동이 자주 나서 4번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죠. 이어서 측면 버튼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측면 버튼 설정은 워치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가신 다음에 2번 눌렀을 땐 어떤 기능을 쓸 건지 길게 눌렀을 때는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정할 수가 있거든요. 2번 누르기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스포티파이를 쓸 것 같다 하시면은 클릭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길게 눌렀을 때는 빅스비 말고 나는 전원 끄기 메뉴나 어시스턴트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서 길게 눌렀을 때 자,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가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단부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도 짧게 눌렀을 때는 이전 화면으로 쓸 건지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를 할 건지 정할 수가 있는데 짧게 누르면 이렇게 최근에 내가 열었던 앱들이 쭈루루 나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제스처가 있는데 전화 받기는 전화가 왔을 때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아, 이거 뭐야 스팸이잖아 전화 거절할래 하시면은 이렇게 손목을 트시면 되고, 그리고 빠른 실행이라고 해서 앱이나 다양한 기능들을 제스처로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전등 기능으로 설정해놓고 친구야 이거 봐봐라. 아, 눈부시야. 자, 그리고 새로운 알림이 있다면 시계화면 왼쪽에 주황색 점이 찍히게 되고요.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이렇게 알림이 뜨게 됩니다. 알림은 위로 스와이프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맨 뒤로 가시면은 모두 지우기로 모든 알림을 삭제도 가능합니다. 한 앱에 여러가지 알림이 왔다면 하단부에 숫자가 적혀있는데 누르면은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여러 명에게 메시지가 왔다면 대화창도 여러 개 떠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카톡 안쪽에 눌러보면은 이렇게 대화창도 다 볼 수가 있고, 하단부에 종이 비행기 아이콘 누르면 이모티콘 빠른 답장 문구로 빠르게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요. 우측에 화살표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은 음성 메시지, 손글씨, 이모티콘, 타이핑 4가지 방법으로도 답장을 자세히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일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두 번째 있는 손글씨인데요. 제가 진짜 악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식이 잘 돼서 저 같은 경우에 정말 급할 때는 손글씨를 애용합니다. 네, 이렇게 인식이 잘 되죠. 이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 글자 쓰고 쉬고 한 글자 쓰고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쭉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고마워를 쓴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빠른 답장 문구는 웨어러블 앱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일반 가시고요. 쭉 내리시면은 빠른 답장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해 놓고 편집 눌러서 요걸 자주 쓸 것 같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순서도 위아래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체크해가지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계에도 연동이 돼서 빠른 답장 문구가 바뀌었죠. 다시 시계 화면으로 돌아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타일인데 여러 가지 건강 기능, 운동 기능이 있지만 맨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타일 추가가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어요. 생각보다 기능이 괜찮은 게 되게 많아서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 캘린더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추가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타일을 난 자주 쓸 것 같다 그러시면은 꾹 눌러서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앞쪽 페이지로 이동이 됐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혈압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거된 타일은 방금 더보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은 맨 앞쪽에다가 빼놓고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나오는데 취침 모드, 전원 온오프, 방해 금지, 올레이전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시계 항상 켜기도 있고요. 음소거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넘겨보시면 손전등, 밝기, 배터리 절약 모드, 음량 설정, 와이파이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은 아, 이런 기능이구나 제가 아실 테지만 눌러봐도 이게 뭐지 하는 기능들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하단부에 있는 워터락 기능,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물에서 터치가 되지 않도록 락을 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면 시계 화면에 물방울 표시가 돼서 화면 터치가 먹지가 않죠. 이거 해제하고 싶다면 전원 버튼을 기기에 한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자,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해제가 됩니다. 수영하고 나오시면은 기압 센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살짝 털어주라는 문구가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간혹 이게 워터락 기능이라고 해서 방수 기능이 올라간다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워터락 기능을 켰다고 해서 방수 등급이 올라가거나 더 잘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넘겨보면 가운데 영화관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방해 금지는 알람을 제외한 알림이 꺼지는 거고요, 영화관 모드는 알람도 울리지 않고 시계화면도 꺼지는 거 얘기합니다. 즉 영화관 에티켓을 지키고 싶다면 이 기능을 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요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꾹 눌러보면은 내가 등록한 버즈랑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에어팟도 등록을 해놨는데 에어팟은 이렇게 안 뜨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버즈랑 연결해서 밖에서 스마트워치랑 버즈랑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블루투스 모델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하고 멀리 떨어지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밖에서 스마트폰 없이도 버즈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워치로 어떻게 보낼까요? 이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다시 웨어러블 안쪽에 들어와서 워치 설정 가신 다음에 쭉 내리시면은 콘텐츠 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딱 봤을 때 곡 추가, 곡 삭제, 이미지 추가 이런 게 있죠. 곡 추가 누르시고요, 선택한 다음에 워치에 추가 누르시면은 이렇게 워치에 연결 중이라 뜨게 되고, 잠깐만 기다리면 워치에 곡이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면 이렇게 곡 추가가 되었다고 뜨죠. 눌러보면은 열기 눌렀을 때 이렇게 음악이 들리게 됩니다. 자, 음악 볼륨도 이렇게 터치 베젤로 줄이고 키울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버즈를 준비하고 이 아이콘 누르면 자,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뜨게 되고요. 연결이 돼서 이 워치에 있는 소리가 버즈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연결돼서 위에 100%라고 뜨게 되죠.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미지 추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추가 눌러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도 완료 누르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사진을 꾹 눌러서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아이콘 눌러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장된 사진을 시계 화면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꾹 누르신 다음에 넘겨보시면 마이 포토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꾸미기 가보시면은 사진 추가, 방금 저장한 사진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확인 누르면 시계화면이 이렇게 저장된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 여자친구 사진들을 이렇게 해보시면 더 특별한 워치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콘텐츠 관리에서 하단부를 보시면 자동 동기화 버튼이 있어서 이미지 6시간마다 워치와 동기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계화면을 꾹 누르면은 꾸밀 수 있는 시계는 꾸미기 아이콘이 있는데, 자, 이거 누르시면은 인덱스부터 시계 바늘, 색상까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웨어러블 앱 안쪽에 들어와서 시계화면 누르면 여기서도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참고로 워치5는 16기가의 저장 공간을 가졌지만, 저장 공간을 보시면 기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은 6.4기가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면 워치의 이미지나 음악 보내기에는 꽤나 넉넉한 용량이니까 원하시는 만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빠른 설정창에서 맨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NFC하고 화면 민감도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NFC는 반드시 꺼내주시기 바라는 게, NFC를 켜주셔야지 팀원이 같은 NFC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터치 민감도는 내가 장갑을 껴도 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당연히 이것도 자주 쓸 아이콘들은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쭉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은 앱 트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제품 받으시고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앱들을 추천해 줄 거예요. 그 앱들 설치하고 나면은 스포티파이나 카카오톡, 티머니 같은 앱들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유용한 앱들을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카메라 아이콘. 자,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지게 되면서 워치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이게 어떨 때 좋냐면, 여행 가서 스마트폰 거치대 놓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리모컨이 없어서 타이머 맞춰놓고 쓰잖아요. 근데 내가 워치 화면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멀리서 워치로 내 모습 확인하고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 기능으로 쓸 수가 있고, 카카오톡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길 권장드리는 게, 설치를 안 하면 답장은 가능하지만 내가 먼저 스마트워치에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설치하시고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채팅창이 바로 떠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서 먼저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카톡은 설치해 주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카톡 설치하는 거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플레이스토어 아이콘 누르시고요, 위에 검색에다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설치가 가능해요. 추천 앱에 가보시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앱들이 있고, 인기 시계 화면도 이쪽에서 이쁜 워치페이스를 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양한 앱들을 직접 보시고 필요하다 느끼시는 앱들은 다운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웨어러블 앱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앱은 제가 말씀드린 조작을 좀 더 큰 화면에서 편하고 직관적이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계 화면도 이쪽에서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고, 다운도 받을 수가 있고요. 앱스 화면도 이렇게 똑같이 이동을 해서 편하게 바꾸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은 똑같이 연동이 돼서 앱 트레이 화면이 바뀌게 되고, 타일 역시나 쭉 끌어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면 더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빠른 설정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세팅은 웬만하면 처음에 여기서 잘 잡으시길 권장드려요. 나가실 때 반드시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워치 설정 이어서 가보면은 알림, 여기서도 내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도 알림을 받을 건지, 아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만 받을 거다, 이것도 고를 수가 있고, 무음으로 받을
건지도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앱 알림에서 전체를 선택하면 전체 앱들도 어떤 앱을 알림을 끄고 켤 건지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알림들은 꺼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소리 및 진동을 가보시면은 여기서 진동 무음까지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고 진동 세기도 어떻게 할 건지 정할 수가 있고요. 패턴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고 나한테 딱 맞는 진동 패턴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벨소리 같은 것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하단부에 시스템 소리라고 해서 이거 초침 소리 딱 키잖아요. 그럼 시계 화면에 지금 이런 소리까지 감성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슬리니까 끌게요. 자, 세 번째 디스플레이 가보시면은 여기서도 밝기 제어 다 가능하고 자동 밝기로 쓸 수도 있고요. 하단부를 보시면 화면 켜기, 손목 올려서 켤 건지 터치로 켤 건지 이것도 온오프가 가능하니까 시계 차시고 이렇게 들어서 시계 화면 보실 분들은 당연히 켜주시면 되고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도 여기서 가능하고 글자 크기도 너무 시계 화면이 작다 하시면은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충전 정보 표시, 이것도 충전 완료될 때까지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웬만하면 켜놓게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삼성 헬스도 심박수 측정을 몇 분마다 할 건지, 스트레스도 항상 측정을 할 건지, 호우리 감지, 인식할 운동도 여기서 따로 켜고 끌 수가 있고 활동 안 하는 시간도 요일별, 시간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헬스 하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이 생각났는데 왜 우리 체성분 측정하려고 보면은 난 다른 가족도 한번 체성분 측정 시켜보고 싶은데 이렇게 측정 눌렀을 때 몸무게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서 성별하고 키는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이거 고민이셨던 분들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검색에 HE까지 검색하시면은 삼성 헬스가 뜨는데 안쪽에 들어오셔서 하단부에 내 페이지 가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편집 누르시면은 이렇게 성별, 몸무게, 생년월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가족들 성별 나이로 변경해 주시고 측정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제가 워치 영상 많이 봤는데 알려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 영상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알고 가세요. 아까 유용한 기능은 말씀드렸고 하단부 배터리 가보시면은 지금 얼마큼 더 쓸 수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또 어떤 앱들이 얼마큼 더 썼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절전 모드도 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내가 설치한 앱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 들어와서 설치 삭제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 자 밑에 컨텐츠 관리는 했고 일반 가보시면은 터치 베젤 끄고 키는 것도 이곳에서 가능하고 키보드 스타일도 이쪽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방향도 나는 왼손잡이라서 오른쪽에 차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방향 선택하시고 손목 오른쪽 하신 다음에 버튼 위치 왼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계정 및 백업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자동 백업도 끄고 킬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게 켜져 있을 겁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꺼주시고 필요할 때만 데이터 백업을 통해서 백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워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보시면은 자동 업데이트가 꺼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켜주시면 되고요. 하단부에 워치 정보 가보시면은 여기 편집이 있죠. 여기서 내가 다른 기기랑 페어링할 때 구분하기 편하도록 나만의 특별한 워치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또 남는 저장 공간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조작과 초기 설정이 끝났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꿀팁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가지 알려드린 기능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능은 꼭 기억하세요. 바로 워치로 교통카드 찍는 법과 이번에 프로 모델에 들어간 GPS 내비게이션 기능이에요. 우선 워치로 교통카드 사용법은 반드시 시계에서 NFC를 켜주시고요. 웨어러블 앱 안쪽에 들어와서 하단부에 스토어 가보시면은 인기 무료 시계 앱에서 쭉 내렸을 때 티머니 갤럭시 워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초반에 어차피 설치하라고 권장을 드리니까 반드시 설치해 주시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열기 누르면 맨 처음에 접근 권한 설정하시고 통합회원 가입하시고 충전용으로 할 건지 후불 청구용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카드까지 등록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불 청구용이 편해서 후불 청구용으로 했고요. 이용 내역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좌측 상단부에 삼선 아이콘 눌러서 등록카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치에서도 이런 화면이 잘 뜬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거니까 시계를 교통카드 찍는 부분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편하게 교통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티머니는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티머니 결제가 되는 매장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장점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프로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이죠. GPS 추적 기능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을 쓸 수 있는 거. 우선 걷기나 달리기 등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코스를 돌아다니세요. 그럼 이렇게 운동 종료하면 경로가 뜨게 되고 우측 상단부에 있는 점 3개 누르시면은 GPX 파일로 내보내기가 뜹니다. 내보내기 누르면 이렇게 GPS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삼성 S에서 운동 가시고요. 자전거 타기. 경로 목표를 선택하시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뜰 텐데 우측 상단부에 점 3개 누르시고 경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경로 알아보기, GPS 파일 가져오기, 내 경로를 가져오시면 경로가 뜨게 됩니다. 시계에서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되고요. 시작 눌러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경로 이탈하면 몇 미터까지 이동했다라고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위치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잡고 반응성도 좋기 때문에 특히 사이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기능이죠. 경로 들어와서 공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친구에게 보내면 같이 경쟁도 할 수 있고요. 역방향으로 안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치 내 버즈랑 연결해서 버즈로도 음성 안내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 기능으로 이번에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걷기나 달리기를 10분 이상 하시고 종료하시면은 운동 결과 쭉 내려봤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게 뜹니다. 뭐야? 나 왜 나쁨으로 나오냐?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체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보다 보면 좋게 만들고 싶은 욕구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게 목표를 가지고 운동할 수도 있겠죠. 추가로 삼성 헬스
안쪽에 들어오셔서 기록 보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쭉 운동한 기록들이 뜨게 되고 눌러봤을 때 경로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 앱에서 삼성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유튜브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영상도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저는 답답해서 빠르게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갤럭시 워치 5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이 시리즈를 거의 매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엔 좀 더 깔끔하고 담백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치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을 하면은 종종 이제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걸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빠르다 하시면은 몇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으로 갤럭시 워치 5 좀 더 스마트하게 쓰시기 바라면서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트 백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